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서는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첫 소식 이나연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도 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 전략 공모 사업과 복지 등 분야별 핵심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성과와 하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여수시의 경제 활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과 균형 있는 상생 경제 도시 등 시민 행복 도시로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동북권 통합청사 결정과 시청사 신축 확정,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 유치 등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적극 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등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의 위상을 구축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건강복지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지난 1년 군정 발전의 기틀과 국민 소득 향상의 초석 마련 등을 포함한 7가지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시군이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신뢰 행정을 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5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6.25 전쟁 제69주년 행사를 열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6.25 참전 유공자,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김혜룡 씨를 포함한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는 등 모두 22명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참전 용사가 지켜낸 민주의 가치와 숭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른바 KCL 호남본부가 광주에서 여수로 이전했습니다. 연구원이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KCL, 이른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호남본부가 여수시로 이전해 지난 25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KCL은 신재생 에너지 등의 검사와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비 220여억 원을 투입해 기술센터 3개의 동을 가동하며 이산화탄소 감축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광주에서 여수 지역으로 호남본부가 이전함으로써 여수 지역에 처음으로 연구소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가 입주함으로써 CO2 활용 기술센터, 그리고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 그리고 안전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R&D 사업들이 아주 더 성장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KCL 호남본부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와 혁신기관 등과 협력해 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높은 관심과 고부가 가치 구축 사업을 통한 환경적인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4일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건립부지가 순천시 신대지구로 확정된 것을 기념해 시민축하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대 지역 주민과 주요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청사 유치 과정 경과보고,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사나 직원 260여 명이 근무하게 되는 동북권 통합청사는 신대지구 3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25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 산시성의 날 행사에서 양도시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타이비완시 대표단은 지난해 8월 순천시를 방문해 자매도시 의향서를 교환했으며 지난달에는 베이징 원예박람회 한국정원 준공식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천시와 교류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H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흥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여수시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해온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배치되는 만흥지구 대단위 임대주택 조성사업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다수의 시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취임 초 사랑방 간담회에서 만흥지구 개발을 서둘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민간 사업자의 중도 포기 이후 LH가 개발하는 안과 시가 직접 개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한 결과 LH가 하는 것이 사업 수행 시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LH와의 협약 추진 배경에 대해 해명하는 듯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권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택지 개발을 강행한다는 건가요? 만다는 건가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권 시장은 2013년 지구 지정 당시 주민 동의가 없었다거나 주민들이 반대했다면 시가 강행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수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구 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언급했으며 나아가서 권 시장은 예정지인 만흥지구가 여수 산단과도 접근성이 양호해 예정대로 택지가 개발이 될 경우 산단 근로자의 역유입도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위성도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동향을 파악하고 설명회 및 주민 설득도 병행해 나아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만흥지구는 당초 명품 휴양지구로 개발이 추진됐는데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 전략이 바뀌게 된 거네요. 네, 그 만흥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전라남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검은모래 해변의 명성을 되찾는 해양관광 휴양 콘셉트의 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여수시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만흥동 평촌마을을 이런 22만 1763제곱미터의 상가, 주거타운, 이주 택지 등을 조성키로 했지만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LH와 협약해 대단위 택지 조성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네, 끝으로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3,500여 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되게 되는데 현재 반발하고 있는 중촌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먼저 여수시 의회는 지난 19일 제193회 정례회를 열어 강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구지구 지정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 표명이 이어지면서 표결을 붙여 제적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여수시 의원 15명은 최근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와 LH,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보냈고요.
중촌 평촌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만흥지구 택지 조성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도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와 함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에 주민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이 문제는 당초 도시계획에서 빠져있는 마을이 편입되는데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개발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LH공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들은 여수시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의 대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약부터 체결했다며 협약 체결 후 문제가 되자 뒤늦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묻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에는 만흥지구 해양관광 휴양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LH 민간 임대주택사업 제한을 불허할 것을 요구해 여수시 의회와 지역 주민의 정서가 제대로 반영될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동물 질병과 축산물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구제역과 AI 등 동물 질병에 체계적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성과 중심의 업무 환경 조성과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한 동물 방역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방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공립노인정문요양병원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개원식을 갖고 치매 안심병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병원은 이번 공사를 통해 21개 병실, 96개 병상을 갖추게 됐으며 치매뿐만 아니라 신경과와 한방과, 노인성 질환 진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2019 국제 슬로시티 총회에서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16번째로 인증서를 받은 목포시는 공동체와 생태 환경의 가치 존중, 문화예술 부흥 등 전통 가치를 계승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양시 휴양림 사업소는 지난 28일 백운산 치유의 숲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백운산 치유의 숲은 백운산 천년의 숲에 55헥타르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나무에서 배출되는 음이온과 피톤치드 같은 다양한 환경 요소 등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성구는 지난 21일 미국 LA에서 보성차 수출 증대를 위한 시장 개척단 활동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보성구는 미국과 멕시코 방문 성과를 브리핑하고 보성차의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 계획과 홍보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흥의 예술과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제1회 고흥예술제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습니다. 예술제는 파령체육관과 녹동바다정원 등 지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화전과 각종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선으로만 그려내는 크로키 작업에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정성을 담아 크로키 작품 활동을 하는 김현엽 작가의 들숨날숨 전시회가 달빛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누드 크로키 작품과 크로키의 색감을 배합한 감각적 분위기의 채색 크로키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누드 크로키를 천에 옮겨 손바느질을 하고 보다 완벽한 조화와 완성도를 위해 기존의 크로키 작업에 채색 작업을 추가해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작품에 작가만의 감성을 입혀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또 희노애락이잖아요. 슬픈 일과 기쁜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색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꾸며가는 이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들숨날숨을 주제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김윤엽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작업의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손바느질을 통해 우리의 힘든 인생을 위로하는 작가의 작업이 앞으로도 힘찬 생명의 질주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